안녕하세요. 센차 EXT.js 7 버전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컨테이너와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베이직 콤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뭐가 있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은 화면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해놨는데 이 차일드 아이템에 대해서 아이템즈라고 하는 이 차일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건 가로로 정렬해야 되고 어떤 건 밑으로 정렬해야 되고 어떤 건 위에 있어야 되고 옆에 있어야 되고 이런 정렬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그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가 레이아웃을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저희가 패널이라는 거 하는 걸 만들었고 패널은 아이템즈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텍스트 필드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짜도 그렇고요. 그리드는 아이템즈 대신에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 걸 대신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리드나 이런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컴포넌트이자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게 되죠. 그게 이제 레이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든 베이직 콤프를 저희가 복사를 해서 뭐 굳이 복사할 필요는 없는데 베이직 컨테이너 앤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졌죠. index.js는 다 지우고요. 자,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그대로죠. 얘는 인덱스 매치 테면 그대로고 index.js에서만 코딩을 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놔두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새롭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아이템즈가 있다면 아이템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let 패널은 ext.create ext.panel.panel이라고 했습니다. 뭐 패널도 있을 수 있고요, 컨테이너도 있을 수 있고, 뷰포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라고 하는 속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은 컨테이너 앤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아이템즈를 예전에 만들었었죠. 콜론이고요. 아이템즈를 만들었었는데 아이템즈에 뭐가 있냐면 x타입 텍스트 필드가 있었고 필드 라벨은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를 둘 수 있겠죠. 버튼 텍스트는 조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여기도 경로가 이제 바뀌겠죠. 현재는 그냥 서버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호출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패널에 있하고 8가 없네요. is 600, 8 600, 뭐 이 정도로 고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장 예, 렌더 2가 빠졌네요. 다큐먼트 좀 바디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목과 조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조회라고 하는 것하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지원이 됩니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속성이 지원이 돼요. 그럼 레이아웃에 따른 아래에 차일드의 속성들이 바뀌는 거죠. 레이아웃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절대좌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앱솔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내가 어떤 레이아웃을 지정을 해놓고 얘 XY 좌표만 지정을 하면 그대로 이동합니다.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객체로 지정하는 형태가 있고 문자열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레이아웃마다 좀 다르고요. 얘 제목에 x는 100이고 y는 100이고 그리고 조회는 x는 200이고 y는 10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 제이슨 형태를 맞춰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제 xy의 위치가 이제 여기는 x는 200, 하나는 100, 하나는 100 해서 이렇게 위치가 좀 중복됐네요. 좀 헷갈리니까 얘도 200으로 이렇게 넣으면 예, 위치가 100, 100, 200, 200 위치에 이제 얘 둘이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 좌표로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쓰이진 않죠. 앱솔루트 레이아웃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피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속성을 지정해서 정의를 하면 그 속성이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피트 레이아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하고 제목이 이렇게 화면을 꽉 차게 되는 거죠. 지금 텍스트 텍스트 필드가 화면을 꽉 채운 겁니다. 텍스트 필드가 화면을 꽉 채워서 뒤에 이제 얘가 이제 화면을 전부 다 차지해서 이렇게 길게 이제 출력된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화면을 딱 채울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으로는 앵커가 있습니다. 앵커가 있는데 앵커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대로 붙습니다. 예, 제목이 먼저 있었으니까 제목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조회가 있었으니까 조회가 붙는 거고요.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다 어떤 속성을 두어서 약간씩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의 어떤 위치를 좀 조정해서 50%에 40%에다 놓겠다. 50%에 50%에다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이 사이즈를 자기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디폴트로 들어갔을 텐데 앵커에서 가로 50%, 세로 50%로 두 번째 제목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즈가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게 앵커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컬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컬럼 레이아웃. 컬럼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위치를 주게 되면 이렇게 그냥 가로로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컬럼 위스라고 하는 속성을 주게 되면 그 속성을 먹게 됩니다. 지금 제목 1, 제목 2가 같은데 컬럼 위스라고 하는 속성을 주게 되면 얘가 0.5 이런 식으로 하거나 0.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0.2만큼 먹게 돼요. 예, 앞에 있는 제목 1이 0.2만큼 먹고 자기 크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0.3, 0.3, 0.3 하면 30%씩 위스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30%씩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2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30%, 30%, 30%가 먹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라벨이 보통 이렇게 붙으니까 참고로 뭐 이거하고 상관없지만 라벨 얼라인에서 라이트 하면 라벨이 자기 텍스트 필드에 좀 더 가깝게 가겠죠. 지금은 디폴트로 왼쪽 위에 정렬되어 있으니까 이 라벨이 이렇게 되면 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컬럼 위스가 이렇게 처리되고 컬럼 위스가 1이 넘어가는 순간 걔는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0.3, 0.3, 0.4니까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조회 버튼은 1이 넘어가면서 다음 줄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컬럼 레이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HTML의 테이블하고 비슷한데요. 그렇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건 콜스팬하고 로우스팬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얘는 객체로 선언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선언합니다. 객체로 선언하거나 문자로 선언하거나. 근데 이제 문자로 선언하면 그걸 내부적으로 객체로 인식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타입이 테이블이고 테이블에 컬럼스가 2라고 하겠습니다. 2.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2라고 하면은 현재 필드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컬럼스가 3이면 이제 꽉 차겠죠.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컬럼 윗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콜스펜에서 얘가 콜스해서 얘가 두 칸을 차지하겠다고 하면 제목이 두 칸을 차지하고 이렇게 다 가기 때문에 조회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콜스펜이 맞네요. 콜스펜에서 이를 차지하면 얘가 두 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테이블 레이아웃 비슷한데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화면 구성까지는 안 됩니다. 뭐 자동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역시 박스 레이아웃입니다. V박스. 이렇게 해서 이제 V박스를 하게 되면 세로로 나열합니다. 세로로 나열하는데 H박스로 하면 이제 가로로 나열하겠죠. 당연히 이제 가로로 나열합니다. 타입은 H박스고요. 네, 가로로 나열합니다. 저장이 안 돼서 그렇고요. 좀 전에 세로로 나열했다, 가로로 나열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장하고 리프레시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세로 속성에 뭔가를 더 주고 싶으시면 팩입니다. 팩이에요. 팩이고 화면의 가운데 위치를 시키고 싶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얼라인은 V박스에서 세로로 나열 때 얼라인은 가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를 스트레치하면 가로 방향을 펼치는 겁니다. 이러면 얘네들이 가운데 위치하면서 가로로 펼칠 겁니다. 가운데 위치하죠. 팩은 타입이 지정한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얼라인은 타입이 선언한 요 선언한 거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팩은 V박스일 때 세로 방향에 대해서 센터가 되는 거고요. 얼라인은 V박스에 반대되는 가로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센터가 아니고 스타트라고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이걸 반대로 엔드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 한 가지 속성이 있죠. 이럴 때 이제 프렉스라고 하는 속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꽉 찼는데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조회 버튼을 프렉스 1 해버리면 보통 자기 자신의 사이즈만큼이 정의가 되는데 프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즈는 나머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드 1, 필드 2가 있는데 얘도 프렉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프렉스 1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목 1은 자기만의 사이즈가 되고요. 프렉스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필드와 버튼은 나머지 영역을 1대1로 나눠 갖게 됩니다. 잠깐만요. 저장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은 자기 사이즈가 되고요. 밑에 있는 텍스트 필드와 버튼은 나머지 영역을 1대1로 나눠 갖겠죠. 만약에 여기가 제목이 2다라고 하면 2대1의 비율로 나눠 갖습니다. 제목이 커지고 조회가 낮아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팩이 의미가 없죠. 스트레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H박스로 했다. 그러면은 제목이 1이 있고 자기 사이즈입니다. 자기 사이즈고 가로는 자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엔드고 스트레치죠. 엔드인데 제목 2는 프렉스 2고요.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프렉스 2고 조회는 프렉스 1인 거죠. 제목 1은 자기 사이즈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제목 2가 2의 비율로 가져가고 조회가 1의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가로로 나열할 때는 스트레치 같은 걸 하지 않고 만약에 제목 1, 제목 2가 조회 조건이고 이 조회가 맨 오른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팩은 뭐 하든 안 하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H박스고 여기다가 공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패널보다 조금 가볍고요. 그리고 얘한테 프렉스 2를 주면 조회는 자기 사이즈만큼 가져라고 하고 제목도 자기 사이즈만큼 갖고요. 자기 사이즈, 조회 자기 사이즈, 가운데 있는 컨테이너는 나머지 영역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조회, 텍스트 필드 조회가 되는 거죠. 지금 화면이
얘네들이 커서 그런 거고요.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위스 100. 네, 그럼 제목 1, 제목 2가 있고 그 나머지 공간이 있고 조회가 있게 되는 거죠. 조회 창을 만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상 박스 레이아웃을 배우면 웬만한 화면은 다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을 차지하는 그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보통 그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만약 요 밑에 또 다른 게 들어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리드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리드를 가져다가 밑에다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아까 만들었던 그리드를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아이템즈에 그리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제목은 제목2 조회 값.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리드는 아래로 위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될 게, 전체적인 그룹에서 요 가로로 위치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그리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V박스가 돼요. 그리고 요 제목1, 제목2 조회는 가로로 위치하는 레이아웃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레이아웃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해하셨죠? V박스고 가로로는 펼쳐야 되겠죠. 얼라인 스트레치입니다. V박스이고 가로로는 최대한 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템즈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서 X타입은 컨테이너고, 필드 셋도 있고 많습니다. 컨테이너를 할 수 있는 게 컨테이너고, 얘의 레이아웃은 H박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아이템즈에서 아이템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뭐가 시작되냐면 제목은 조회까지 이렇게 해서 아이템즈가 됐고요. 컨테이너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그리드는 V박스 영향을 받는 거죠. 한번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조회는 가로로 이렇게 해서 조회 영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리드가 붙는데, 그리드도 요만큼만 그릴 거냐, 전체를 다 채울 거냐. 전체를 채운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플렉스 속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드가 플렉스 속성으로 다 찹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리드가 항목이 이만큼이어서 그렇고요. 여기도 그리드입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리드가 처리가 됐죠. 다 채워볼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많다고 치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600, 600 이 패널에서 위에 이렇게 차지하고 그리드가 나머지 항목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로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V박스와 H박스의 조합을 어떻게 조립을 하냐, 그리고 중간에 플렉스를 어떻게 넣을 거냐, 그 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에 패딩과 마진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패딩 10 하고요. 패딩 10 하면 이제 조회 조건에 약간의 영역이 좀 생기겠죠. 이렇게 공백이 좀 생기겠죠. 또는 그리드와 요 조회 조건도 좀 띄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패딩 탑해서 뭐 10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여기도 좀 공백이 생길 겁니다. 패딩 탑인데 잘 안 먹네요. 예, 이렇게 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벌어졌죠. 조금 전에 약간 벌어졌습니다. 뭐 한 50 정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패딩을 이용해서 간격을 벌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하게 그냥 요 사이에다가, 어차피 V박스잖아요. 전체 흐름은 V박스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다가 X타입 컨테이너하고 헤이트 50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효율적이긴 밑에 있는 게 효율적인데 구성 자체는 이게 더 이제 보기는 편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을 요 사이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박스 레이아웃에서 좀 알아봤고요. 좀 만들어 보시면 아마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보더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을 보더로 하시면 되고요. 보더로 하겠습니다. 보더 레이아웃이 있고요.
저희가 제일 위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얘는 놔두고요. H박스 뭐 그대로 놔두고 이 컨테이너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보도 레이아웃은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리고 가운데냐. 그래서 동서남북은 고정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위에 조회 영역이 있는데 조회 영역은 얘가 리전이라고 해서 리전을 주게 되면 그리고 북쪽이죠.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얘도 이제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붙어 있어야 되니까 헤이트가 있고 고정돼 있어야 되니까 얘도 패딩이 아니고요. 리전은 북쪽입니다. 예, 그럼 북쪽에 2개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그리드는 리전은 센터입니다. 나머지 영역을 다 차지하거든요. 이게 보통 가변적으로 화면을 구성할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위에 이제 조회 영역이 있고 여기에 컨테이너가 있고 맨 밑에 그리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가변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요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 스프릿 2로 하고요. 이런 스프릿이라고 해서 요 사이에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가변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만약에 컨테이너 얘를 이스트로 놓겠다. 이스트면은 헤이트를 주면 안 되고요. 위스를 줘야죠. 왼쪽에 위치할 거니까 좀 표시나기 위해서 뭐 500은 좀 크고 이스트니까 동쪽이죠. 동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스프릿이 있으니까 동쪽으로도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북쪽이 먼저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우선순위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동쪽이 나머지 영역에서 동쪽입니다. 가로가 좀 늦게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리프레시하면 남쪽에 이제 이게 생기겠죠. 영역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헤이트를 줬었어야 되는데 이걸 줘서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레이아웃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카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카드 레이아웃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카드로 놓게 되면 탭 버튼 같은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카드로 놓게 되면 이 컴포넌트가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인 얘가 있고요. 두 번째 뒷변에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하나, 둘, 세 장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위치를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코디언입니다. 아코디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즈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뭐 내용이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코디언이면 이렇게 우리가 아코디언 태그라고 해서 위에 메뉴가 펼쳐지고 안 펼쳐지고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런 형태로 쓰시는 겁니다. 뭐 좀 레이아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컴포넌트 속성이 조금 강한 좀 그런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레이아웃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도 레이아웃하고 사실상은 박스 레이아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스 레이아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실제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화면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